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거시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총리들이 책임 총리를 천명했고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는 차치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책임 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오답 정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워낙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 네,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서울 일부 고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요? 아니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일관된 조세 정책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 날 발표한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저나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특이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효과도 보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저러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감면을 논의한다는 건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거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공급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꼭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같이 가면서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피해의식과 또 집값이 뛰어서 이번에 오르게 된 이 어떤 세금의 부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마치 기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네, 세금을 분할 납부나 혹은 이연제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정책의 일관성 네, 그건 꼭 대단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중요하고요. 네. 대출 규제 완화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 10억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대출 규모 늘린다는 건 빚내서
집사라는 전임 정부의 폭탄 돌리기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 흔들리지 않고 중심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좀 짧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예,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이런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적어도 이게 올라갈 대로 올라간 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기득권 옹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뭐 답변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주장 관련입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 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측이 상속세 납부 개혁을 발표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상속세 납부 반성 차원의 뭐 재산 사회환원 이거 이미 2008년도에 삼성 특검 당시에 약속했던 일입니다.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행하는 게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보고요. 삼성 앞에서 알아서 비는 국회, 삼성의 국선 변호에 노릇하는 정치, 저는 이제 끝장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바뀌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아까 그런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그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어차피 이제 그분들한테 여러저리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사도 다니고 또 해야 될 때 그분들이 그런 견해가 무슨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그래도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